네. 7월 22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장 정말 재미없는 장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 일주일 동안 사실 뭐 오르락 내리락 되게 변동성 심한 장이긴 했는데 오늘 주식시장은 시장을 쭉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오늘 굉장히 좀 재미없었어요. 예, 재미없었고 그나마 좀 강한 섹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주항공, 방산 쪽 현대로템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 9% 정도 올랐고 그리고 다른 이제 LIG 넥스원이라던가 한국항공우주라던가 상대적으로 이쪽 군수 쪽에서만 이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대로템이 오늘 급등을 좀 했었고요. 현대로템이 오늘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많이 밀린 거 대비해서 이제 좀 많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네. 근데 아직 추세를 되돌렸다거나 아직 현대로템이야 워낙에 바닥에서 올라온 거라서 좀 긍정적일 수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좀 키 맞추기 정도, 순환매 정도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우르르 좋은 날도 있긴 했었지만 확실히 상대적으로 딱 어느 한 섹터가 집중적으로 빨간 날들이 좀 있었거든요. 확실히. 그렇다 보니까 여기저기 섹터 순환매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라던가 인플레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조금 한시름 났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공포는 여전히 있지만 큰 고비는 넘겼다라는 느낌이 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다시 물가가 떨어지고 희망계를 돌리시는 투자자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많이 상황이라고 보고 다만 그 안에서의 이제 시장이 그나마 조금 안도한 상황에서 그리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리바운딩 그리고 그 안에서의 순환매. 그러니까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전략을 제시해 드린 게 양봉에서 너무 따라잡지 말고 좀 큰 산업들, 주력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을 이제 골라서 그 안에서 섹터 트레이딩 하는 전략들. 이번 주에 오랜만에 스마트폰, 폴더블폰 관련 주식들도 좀 정말 오랜만에 좋았었고, 오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현대기아차 실적, 현대차도 어제 발표하고 기아차는 이제 오늘 실적을 장중에 발표했는데, 어때요? 실적? 잘 나왔죠? 네, 잘 나왔는데. 장 마감 후 나온 거죠? 아니면 장중에 나왔죠.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발표 보면서 아셨을 거예요. 오늘 실적 되게 잘 나왔거든요. 영업이익 첫 2조 원대 기록하면서. 근데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장 나오면서 이제 뉴스에 팔아라. 그죠. 맞습니다. 매물이 쏟아졌고.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다들 여기 보시면 이거 분봉인데요. 5분 3분봉인데 마치 여기 실적 나온 게 딱 보이죠. 네. 딱 보인 것처럼 뉴스 실적 나오자마자 또 한번 쭉 밀렸다가 또 반등하고 그런 게 보였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도 사실 이미 실적 발표 소식이 샜느냐 안 했느냐 그런 뉴스가 있기는 했었지만 현대차도 어제 이렇게 급등락 급변동을 좀 많이 줬었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올랐던 게 하이브 같은 진짜 오랜만입니다. 하이브도 바닥에서 6%. 그때 이제 방탄 BTS 소년이래. BTS가 이제 잠정 활동 단체 활동 중단한다고 해서 급락 이후에 되돌림 하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대부분의 패턴들이 다 이래요.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소부장이면 소부장, 대형 플랫폼이든 플랫폼 이건 좀 네이버도 좀 강했으니까. 네, 그렇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번 세게 쾅 맞았다가 이제 옆으로 에너지를 좀 모았다가 이제 리바운딩 하는 종목들인데 이 약세장에서의 랠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이번 주에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주인 것 같아요. 미국도 상대적으로 강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순환매가 아마 당분간은 지속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상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결정이 될 건데 이제 75bp 인상 확률이 지금 70% 정도, 100bp 인상 확률이 한 20% 중후반 이렇게 되긴 하는데요. 6월달 CPI 발표 이후에 FOMC, 그 다음에 이번 달 CPI 발표의 FOMC랑은 똑같은 패턴이긴 하지만 그 블랙아웃 기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시장이 조금 그래도 그 안도감이 있을 좀 안정감이 좀 안도감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 발표 때는 블랙아웃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혀 코멘트가 할 수 없었고 이번 주는 그래도 너무 시장이 앞서 나갔다 그런 코멘트들 있었고 이미 어느 정도 두 번의 금리 인상 똑같은 금리 폭이긴 하지만 인상 폭이긴 하지만 이제 인상률은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가 점점 소멸화되어 있는 부분들.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스러운 거는 일단 당장은 이런 이제 조금 약간 이미 알려진 재료 또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일단은 좀 단기 랠리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유럽도 이제 50bp 인상을 했잖아요. 50bp 인상을 했는데 유럽도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초반 모습하고 좀 똑같은 모습들이 좀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또는 글로벌 경제시장,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이제 금리 인상이 이번 주 쭉 가다가 정말로 이제 금리가 높아졌을 때 그 부분들이 진짜로 경기가 주가가 이제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까지는 확인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장은 조금 단기 반등이 오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경계심을 놓칠 수 없는 뭐 계속 불편한 제가 이번 주에 다른 분들 손님분들이랑 통화하다가 요즘 되게 주식하기 불편하다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식시장이 언제 편한 적이 있었느냐. 지금은 올해는 인플레 이슈, 전쟁 이슈 있지만 또 몇 년 전에는 일본하고도 기술 경쟁이 무역 분쟁이 있었고 중국하고의 또 무역 분쟁도 있었고 해마다 노이즈는 해마다 있었어요. 다만 그 와중에 그 해마다 노이즈가 있는 와중에서도 살아남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도주를 준비하면 이 노이즈들이 거치고 또 새로운 결의 장이 또 섰을 때 사람만 남아 있으면 이제 또 그리고 리밸런싱을 잘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주도주로 리밸런싱만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 변동성장인데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최소한 잔고를 지키시던가 또 리밸런싱 잘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또 결과는 또 그 다음 장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네. 지금 기아에 이어서 현대모비스도 오늘 실적 발표가 네. 있었죠. 네. 보니까 여기는 참 해석을 애매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일단 순이익은 늘었거든. 네. 지금 자동차 부품도 매출도 늘고. 네. 지금 보면 현대모비스도 영업이익을 이렇게 제가 오늘 솔직히 현대모비스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가지고 실적 발표를 보지는 못했어요. 네, 의외로 현대모비스에 물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현대, 기아, 모비스 삼총사니까 글로비스까지 그렇죠. 이렇게 4총사로 보니까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매출은 12조 3천억, 네. 영업이익이 4천억, 당기순이익이 7,697억. 네. 그러니까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19.7%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8.4%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15% 증가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줄긴 했는데 물류비랑 원자재 탓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사실 이게 만약에 주가가 이게 현대모비스 차트인데요. 이거를 데칼코마니 해서 위쪽으로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35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주가는 아마 오히려 좀 세게 맞았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사실 제가 오늘 지금 보면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상반기 원자재나 물류비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다 시장에서 다 반영됐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가가 이미 반영해서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대형주들 다 요 모양이잖아요, 사실. 다 요 모양입니다, 다 요 모양. 장기 이평선이든 장기 이평선이든 다 머리 위에 이고 있고 이 물량들을 해소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제 이 평선들이 모이는 게 자연스럽게 모인다는 거 이게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평선들이 모인다라는 거는 기술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주가를 팔 사람들은 다 팔고 이제 긍정적인 트리거만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투자들만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턴하는 게 확실히 보였을 경우에 이제 그때부터 다시 랠리를 가는 건데 이제 지금 실적이 오늘 어떻게 나왔어도 사실 컨센서스 정도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대기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형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네. 근데 여기 모비스의 설명을 보니까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매출이 어쨌든 19% 이상 올라갔던 이유 거기에 모듈하고 핵심 부품 매출이 9조 8,700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가 늘었다는 거. 그러니까 전동화 부품 매출이 2조
천억 원으로 54%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 지금 전동화에 그렇죠. 그게 대해 더 되게 중요한 거죠. 핵심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어떤 핵심주가 현대모비스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좀 더 스터디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이런 이거는 부분은. 저도 지금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나중에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거고 저도 한번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모비스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네. 현대차 기아가 네. 가거나 네. 부품주 가져가면 보통 만도를 그렇죠. 만도나 뭐 조금 더 익사이팅하게 하실 거면 사실 부품주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화신이나 화신. 네, 화신이나 SL 이런 것들을 많이들 매매하시죠. 이런 게 좀 더 변동성도 세고 또 시총도 좀 작다 보니까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딱 요거만 봐도 추세가 완연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있을 분들은 아마 더 많으실 겁니다. 근데 모비스는 사실 우리가 재작년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그냥 큰 주식들 중에 하나로 편입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여튼 요번에 그 반등장 요게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어제 오늘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이제 실적이 다 끝났는데 발표가 여기에서는 이제 좀 어쨌든 조정받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좀 지나면은 추세적으로 그렇죠.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너무 희망적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우리가 작년부터 네. 속아왔어. 네, 그렇죠. 지금은 철저하게 그냥 중립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팔고 올라가도 아쉬울 거 없고요. 왜냐하면 사고 내리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팔고 올라간다고 한들 또 위에 있는 또 다음 저항에서 맞고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그 61선 정도 오늘도 결국은 2,4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고 주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일단은 강력한 저항이 2,420포인트 정도이거든요. 예, 오늘도 여기를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장전에는 좀 썩 좋지 않은데 장 마감할 때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끝났잖아요. 테슬라 효과로. 근데 사실 2,420포인트를 좀 넘어섰으면 다음 주에 한 2,500포인트 도달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다음 주도 한번 또 2,400포인트를 고지탈환을 위한 이제 좀 공방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 주에 한 3번 정도 두들겼는데 지금 못 뚫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이 정도 두들겼는데 못 뚫어냈다기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빠지지도 않은 거 보면 그 2,400포인트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2,4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사이에 공방전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섹터의 주도주가 나올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지난주에는 제가 바이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하다 보니까 그동안 과대낙폭했던 위주로 올라오면서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한 주 내내 쉬었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다음 주에는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기간과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또 방산이 또 올라갔으니까 계속 이제 돌고 돌았던 테마들이 있잖아요. 그런 산업 섹터 테마들이 좀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솔직히 테마주 트레이딩 하기에도 그 폭들이 굉장히 좀 작았고요. 게임주들도 오늘은 좀 많이 상대적으로 좀 빠졌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오늘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그다음에 뭐 네오위즈라던가 잘 가다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오위즈 이런 것들 오늘 보면 일단 그 거래 자체가 이게 자꾸 이렇게 좀 침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다시 5만 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을 것 같다가도 오늘 좀 밀렸는데 이거 개인적으로 사실 다음 주에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카카오 게임즈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과대낙폭입니다. 예, 이거랑 네오 위주도 그렇고 뭐 이런 이번 주에 별로 막판에 흐름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다음 주에 또 리바운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에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은 여기서 한번 더 상승하면 이 위에 다 이제 장기 저항들이 지금 부딪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거를 찾으시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시장이 좀 안정 국면이기 때문에 뭐 안정 국면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긴 합니다만 좀 이렇게 굳이 트레이딩 하신다면 이쪽에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의 좀 뭔가 이슈라기보다 특징 별거는 없는 것 같아요. 별건 없는데 요게 이 흐름이 좀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이게 리포트인데요. 보시면 이거 특징이 뭘까요? 보시면 리포트에 대한 내용인데 쭉 보시면 뭐예요?
보시면 목표 주가 옆에 써 있는 거. 아, 전부 하향으로. 네, 하향, 목표 주가 하향. 드디어 이제 기업들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하향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보면 IT 대표 주식들이잖아요. 네. 삼성전기, 이노텍 그렇게 좋다던 전기, 이노텍, 심텍, 그다음에 BH, 파트론 다 이게 다 좋은 종목들인데 이제 하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은 기업 주가가 먼저 부러지고 주가가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가 하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 주가가 내려온 거하고 그다음에 투자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대한 그 하향이 이제 눈높이가 맞춰지겠죠. 이러다가 여기서 이제 좀 가격 조정과 또는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 또는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게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대표적으로 IT 관련 기업들 리포트를 어떻게 보면 모아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전체 코스피나 코스닥의 흐름이라고 이제 좀 흘러가는 지금 약간 트렌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이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먼저 빠져 있잖아요. 이제 그럼 전체 코스피도 빠져 있고 코스닥도 빠져 있고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연초 대비해서 이제 추정치들이 하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60조 이상에서 55조 대까지 좀 줄었죠. 이런 부분들이 하다가 이제 눈높이가 맞춰지고 그다음에 대외 환경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 합쳐지다가 기간 조정의 양상이 뛸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개별주 매매나 또는 단타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버티시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그러다가 지금 당장 뭐 주식시장 끝나고 엄청 뭐 안 좋고 뭐 이제 주식으로 돈 벌 것 같은 이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다 사라지고 그러다가도 어느새 모르게 또 주가는 회복하고 또 사이클이 돌아오거든요. 지금 뭐 삼성전자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 이제 법안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통과됐고 그렇죠. 지금 TSMC도 긍정적으로 실적을 냈고 하니까 이제 또 그러다가 사이클이 돌아옵니다. 사이클이 돌아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2020년, 21년에 네이버 카카오나 그다음에 뭐 LNF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또 새로운 주도주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주도주들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는 종목들에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배 오른 종목에서 또 10배 가기가 그럼 실적이 또 10배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가 지금 쉽지는 않은 거죠. 상승률은 어차피 둔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적자인 기업들 중에서 또는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최근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지 갑자기 좀 안 좋아졌다가 최근 앞으로 1, 2년 정도에 앞으로 지금 흑자 전환을 한다거나 또는 영업이 개선치 추정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쪽에서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쪽 섹터가 어쩔 수 없이 바이오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약이나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 그다음에 조선 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서 바로 오릅니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주도주로 선택을 받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심사하고 있는 거죠. 심사. 그러니까 이제 미인대라는 표현을 저희가 몇 번 했었는데 어떤 게 다음 대장주가 되고 미인주가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잣대들을 건드리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주도주가 명백하게 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주도주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쫙 올라가겠죠. 또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가 그런 다음 턴, 네. 예, 다음 턴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제 정리를 그렇죠. 네.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지금의 반등장 이게 그 대부분 이제 그 약세장에서 일어나는 랠리, 네. 그러니까 네. 베어마켓 랠리로 네, 보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아요. 근데 이 베어마켓 랠리는 저점 대비 한 10에서 15% 네. 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조금 덜 올랐죠. 한국은 사실 좀 덜 올랐고 미국은 지금 생각보다 제가 한 4,100에서 4,100포인트 정도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벌써 다 도달인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일단은 선물은 좀 빠지고 있죠. 좀 빠지고 있는데 뭐 당연히 뭐 한 3일 올랐으니까 양봉 났으니까 빠질 거고 사실 오늘도 우리나라 미국이 어제 이 정도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사실 좀 기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지난 이제 앞으로 오늘 밤이나 이번 주말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폭락 한 2% 이상의 폭락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오히려 신흥국들
한국으로 펀드 자금들은 순유입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또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갔던 돈들이 또 다음 주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뭐 올랐어요. 미국이 올랐는데 오늘 우리나라 빠졌다면 오늘 미국 시장이 빠지면 다음 주 우리나라는 오히려 월요일은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음봉 매수는 한번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 주 초반에 장 초반에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은 뭐 충분히 3에서 5% 정도의 단기 스윙 트레이딩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12%에서 12% 말씀드렸는데 평균 상승 기간이 한 50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50일? 그러면 50일이라고 하니까 뭐 굳이 여기서부터 본다라고 하면 6월부터면 한 영업일로 계산하면 한 2달 반이잖아요. 2달 반. 그러니까 한 7월 달, 8월 달, 9월 중순까지. 딱 어떻게 보면 9월 FOMC 정도까지입니다. 네, RP 정도. 그러니까 8월 달에는 FOMC도 없고, 그나마 이슈가 있다면 뭐 오펙 플러스 회의 정도. 네, 그다음에 중간에 있을 뭐 CPI 지표 또 발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최소한 뭐 7월 달 CPI 8월 달에 발표할 CPI 때까지는 조금은 좀 여유롭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건 지금 이 약세장 하에서 이 베어마켓 랠리 네.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 것이냐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그리고 또 세제 개편안도 하나 나오긴 했어요. 국내 시장. 그러니까 뭐 어쨌든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입니다. 네. 대주주 양도세 완화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연말에 12월 달에 뭐 과도하게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고 이제 99억까지만 사면 되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제 종목당 99억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껴 놓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사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그렇게까지 가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양도소득세 지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소부장 세제 지원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 이슈 이것도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보면 긍정적인 요소니까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거창하게 약세장 랠리 이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수가 원웨이로 하방이든 상방이든지 간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약간 지수가 오락내락 하는 장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사실 조금 더 좋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5분봉이나 분봉, 주로 쓰시는 분봉들 보시면서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종목별로. 뭐 그거를 활용을 뭐 RSI를 활용을 하시든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지표들을 활용을 하시든 과매도를 표시해주는 지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만 조금씩 분할로 매수해서 일정 부분 반등하면 딱 쳐내고 뭐 이런 정도의 활용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어쨌든 RSI로 가야 되겠죠. 네. RSI가 제일 뭐 편하고 하니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사실 대표적인데 이런 부분들이죠. 이게 5분봉을 보면 이렇게 한번 급락이 쭉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 매매를 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지표를 뭐 공유해서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 쓰시는 심리적인 지표들, 이런 것들, 이렇게 장 초반에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뚝뚝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분할로 사시면 요즘은 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 오늘 예를 들어 네오위즈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들이 오늘 하루 종일 원웨이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한 27,000에서 8,000원 정도 리바운딩 나오면 여기서 한 번 더 잘라내고 뭐 이런 식들의 전략이 이제 트레이딩 전략. 네, 완전 트레이딩 전략이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훅 떨어져서 그래서 단기 한 3, 4% 정도만 먹는 정도다. 근데 뭐 일주일에 3, 4% 정도 전략은 충분히 해볼 뭐 아쉬운 전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 구간처럼 이렇게 오르막을 따라가는 거는 사실 언제든지 시장 부러지면 같이 부러질 수도 있어서 굳이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국면에서 그리고 실적도 어느 정도 뭐 받쳐주는 종목들 또는 섹터군들 내에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바닥에서 샀다가 올라오면 다 딱 쳐내고 뭐 이런 식들의 전략이 당분간은 마찬가지예요. 미국 주식도 약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 지금 미국 주식을 많이 매매 도와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다행히 올해 미국 주식으로는 저는 이제 빅테크 주식들을 사실 많이 추천을 드리진 않아서 한 올해 조금 수익 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정말 어떻게 했냐면 정말 딱 끊어서 했어요. 욕심내지 않고 팔고 올라가든 팔고 올라가든 의미 없이 그냥 저항선 나오면 그냥 다 대놓고 또는 밑으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 그런 식으로 지금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투자자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원한다기보다는 꿈을 꾸는 게 내가 사는 지점 저점이고 파는 지점 고점이기를 그렇죠.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팔고 더 올라간다고 아쉬워하면 정말 주식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팔고 더 간다고 또는 사고 떨어진다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예를 들어 4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면 4분할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1분할만 하고 그냥 올라갔다. 그러면 내 거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살아남는 방법.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에서는 좀 살아남아야 된다. 아, 그렇죠. 네, 살아남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네. 동원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그래서 이제 지금같이 변동성 크고 네. 이렇게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네. 장에서는 신용을 좀 쓰지 말자 이런 네.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동안 신용 관련해서는 좀 줄었단 말이에요. 18조 뭐 이렇게 지금 17조로 오늘 줄었다. 좀 볼까요? 오늘 보면 조금 올라와서 근데 다시 18조가 네, 됐다고. 다 올라왔어요. 네, 다시 늘었다고. 보시면 조금 늘어서 18조 18조 5천억 정도네요.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18조 원대까지 또 올라왔어요. 뭐 근데 고점 대비해서 25조 대비하면 굉장히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 자체도 올라왔고 그 정도기 때문에 아직 뭐 조금 높다라고 보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트리거가 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지금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태를 좀 바닥이 다져졌다라고 네. 본다. 네, 이제 그렇죠. 마음이 좀 네, 편해졌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편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이럴 때 또 우리 또 변수들이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네. 걱정이 되긴 해요. 네, 그렇죠. 하여튼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 네, 네. 뭐 자신의 어떤 선택이니까. 근데 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보다도 리스크 관리가 네, 좀 그렇죠. 중요하다. 지금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뭐 어떤 네. 뭔 얘기예요? 투자자 이야기? 네, 오늘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 주식 이런 얘기 재미 말고 전업 투자자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에 제가 새로운 분을 좀 몇 분 만나서 그분의 실제 사례와 그다음에 이제 그분과 같이 주식 투자를 하는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평균을 그분이 한 10명 정도로 내줬어요. 1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 했는데 살아남은 사람 제가 물어봤어요.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의 특징이 있느냐, 공통점들이 있느냐. 딱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있다. 뭘 것 같으세요? 뭐냐? 모르겠어요. 일단 고집이 세다. 아, 자기 생각, 네. 주관. 네. 고집이 세다 보니까 친구가 없답니다. 네. 고집이 세고 친구가 없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도 이거는 제 주변에서 많이들 봤어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뭐 저희 사내나 밖에서 봤을 때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좀 성격이 접근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특이하다, 되게.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집 세고 뭐 성격이 좋아야. 근데 이제 사실 성공을 했으니까 이게 조금 약간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거지. 뭐 이에 반해서 사실 뭐 실패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뭐냐면, 레버리지를 안 쓴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네, 신용을 절대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고 나서 반토막이 나도 신용을 안 쓰면 내가 산 주식이 괜찮다, 믿으라고 하면 빠진 이유는 사실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사실 대외 변수로 인한 이슈가 더 큰 거잖아요. 근데 그 분석이 맞고 뭐 대형주 매매는 대부분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스몰캡들에서 대박을 내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정말로 그 종목이 너무 좋아 보여도 신용을 쓰지 않는다. 네. 근데 이게 2020년, 21년도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용을 써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고점에서 잘 팔고 떠난 분들이시라고 하면 대단한 절제력과 성공의 재질이 또 있는 거긴 한데 그분들이 대부분은 다시 시장에다 그대로 반납.
종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한 종목을 1,000억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아, 1,000억? 네. 네, 1,000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레버리지를 써서 2,500억에서 3,000억까지 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번 하락장은 아니고 예전에 그게 깡통이 됐다고 합니다. 아, 네. 진짜 그 1,000억 날리는 거 얼마나 네. 속쓰리겠어요. 사실 1,000억 정도 있으면 이거 여의도 바닥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일하기도 합니다만 뭐 이 종목 때문에 하한가로 꽂혔었으니까 뭐 이제 쭉 살펴보시면 뭐 아실 수 있어요. 뭐 그런 종목도 많으니까 가끔 보면 진짜 갑자기 가만히 있다 감대응봉 꽂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쫙 돌면서 아 이거 반대 매매다라더라 뭐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1,000억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분도 1,000억까지 만드는 과정이 결국 레버리지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1,000억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레버리지 또 쓰는 거죠. 성공의 함정, 성공 기억의 계속 함정.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1,000억이 있었는데 그걸 또 레버리를 써서 또 그만큼 산 거죠. 근데 이제 꺾어져 부러질 때 얼마나 못 팔겠죠. 죽죽죽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빵 해서 그게 더구나 물량이 많으니. 물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하한가 꽂히고 이제 그 1,000억이 또 깡통이 되고 지금은 뭐 다른 일을 하신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신용으로 써서 성공한 사람들이 꼭저점에서 팔고 박수를 떠나는 게 정말 어렵다.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네, 그죠. 이번만 한 하고 번만 안 더 해. 튀기면. 그죠. 한 번만 더 불리면 한 번만 더 불리면. 근데 그래서 사실 레버리지가 진짜 그만큼 엄청 위험하다라는 거를 저도 이번에 또 깨달았고. 지금 뭐 확인을 해보니까 네. 60일 이상 쓰는 증권사 그 신용 융자 그 대출이 지금 9%래네. 그죠. 그럼 10% 가까운 돈을 네, 이거 그죠. 60일이면 2달 안에 10% 네. 기본 까먹는다는 얘긴데. 네, 그죠. 그만큼 벌어야지. 그렇죠. 그만큼 벌어야 되는데 그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신용 써서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올라갈 때 그 짜릿함을. 예. 올라갈 때도 물론 엄청 빨리 벌죠. 근데 당연히 조금 저도 뭐 굳이 쓰신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저는 말리려고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살아남으려면 신용을 최대한 자제하자. 결국 욕심과 연결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욕심과 연결된 문제, 결국 멘탈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수, 특히 미수. 신용은 뭐 기간이 기니까 그나마 대출이 신용. 근데 미수는 3일짜리잖아요. 이거는 진짜 정말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대학생 때 많이 썼었는데 미수 쉽지 않았어요. 네. 네. 아무랬던 대학 생활이. 네.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 공통점을 만들어줬는데 고집이 있고 뭐 이게 고집일 수도 있고 살아남으면 성공하면 소신이니까. 그렇지. 네. 이제 자기 주관, 그러니까 자기 네. 투자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제 노트북에 제 개인 뭐 PC에 써져 있는 게 고집이 소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 고집 부려가지고 실패하면 고집인 거고 성공하면 소신이 된 거잖아요. 사실 결과가 결국 말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집은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 뭐 그만큼 뭐 고집도 하고 성격도 특이하고 하니까 뭐 친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는 정말로 결국은 엉덩이 투자하시는 분들 분들이 결국 성공하더라, 살아남고 서바이벌 하더라,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이야기인데 많이 버신 분이에요? 많이 벌었다가 많이 벌었다가 얘 뒤에가 또 슬퍼가 끝까지 들어야 돼. 또는 많이 벌 뻔했죠. 이게 그 정말로 한 적지 않은 금액 몇십억 단위 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어느 한 종목에 거의 몰빵을 쳤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종목 중에 하나예요. 다 올랐으니까 우주항공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그 주식을 코로나 직전에 다 매도했구나. 네, 매수를 했죠. 아, 매수를. 신용까지 써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코로나 때 그분의 계산은 그거였어요. 그거를 사서 신용 이제 내가 한 목표가 가면 다 팔고 주식판 끝나겠다.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이 생각한 목표가를 가면 한 100억 정도가 나오겠더래요. 내 목표대로만 가면. 그리고 과거에 계속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벌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로 끝낸다. 지금 마지막 배팅을 했는데 이제 딱 코로나 터진 거죠.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 했는데. 근데 이미 그 전에도 충분히 그냥 회사 다니면서 살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주식 인생 마지막 배팅을 한 거죠. 근데 딱 코로나가 왔죠. 그러면서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다 빠졌으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못 막아서 거의 뭐 깡통 비슷하게 됐죠.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생각했던 목표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텼다면 어떻게든 뭐 막던가 아니면 그걸 현금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게 예상했던 대비 5배 예상대로 갔었거든요. 보여주면서 뭐 거짓말할 뿐은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 써서 가려고 했으니까 결국은 후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물론 잘 쓰면 뭐 약이지만 그렇죠. 네. 그 이런 정말 이게 독약이면 독약. 아니 근데 왜냐하면 마약 같은. 그런 분들이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큰 돈 하지 않거든. 작은 그렇죠. 것부터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고 네. 그걸로 재미를 보다가 성공하고 다 고생해서 한 번에 그냥 털어넣는 거예요. 네. 이번에 저 미국에서 그 빌황 네, 예, 그렇죠. 그 그분도. 사람도 네. 그분도 그렇게 엄청난 전설적인 투자자였다가 한 방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속 승승장구하더라도 한 번 잘못되면 그냥 네. 쪽박 찰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습관을 지금 우리 몸에 네. 길들이고 있다고 하면 예, 좀 위험한 일일 수 있겠죠. 증권사 직원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신용 막혀 있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증권사 직원이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보니까 네. 이 증권사 직원이 됐든 이 돈과 밀접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또 공금에 그렇죠. 그거 메꾸려고 공금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대거든. 한 2010년 전에는 증권사 직원들도 선물 옵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증권사 직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이나 옵션이나 그다음에 뭐 ELW 같은 데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 안 보고 고객들도 다 내 거 보내라 고객들도 안 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막 그걸 손실을 보면 또 회사에도 지장이 있고 하니까 이제 다 막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예전에 시장 좋을 때는 이거 왜 증권사 직원들 왜 막아가지고 돈 벌 기회를 막느냐 속으로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사실 장 좋을 때는. 근데 지금 이제 하락장을 겪고 나니까 또 한 번 느끼는 게 괜히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아니다. 회사에 감사한다. 제도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어요. 만약에 제 성향상 만약에 증권사 직원들한테 신용을 풀어줬다라고 하면 신용을 썼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으면 뭐 이번 하락장에 되게 큰 타격을 썼겠죠. 네. 그래서 스스로도 느끼는 바가 많았고 이번 주에 이제 그분이랑 만나면서 얘기하면서도 좀 느릴 수는 있어요. 당연히 레버리지를 안 쓰고 현금으로 하면 남들 엄청 벌 때 좀 내가 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참 그분이 그 말씀했어요. 10명 중에 성공한 사람은 1명 또는 2명 현금으로 하는 2명. 나머지 9명은 벌 때는 엄청 버는데 지금은 뭐 그중에 행방불명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꾸준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 리스크 관리를 잘하거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일시적으로 도박처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쏘는 있는데 또 사람들, 반대로 확 까먹기도 하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벌 수 있는 그렇죠. 투자 습관을 몸에 익히자. 네,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 신용부터 좀 그렇죠. 쓰지 말자. 대출은 뭐 필요할 때는 쓰긴 하는데 그거를 정말 나는 쉽진 않겠지만 절제하실 수 있는 분들 또는 경험이 정말 많은 분들 정도만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 되게 좀 마무리가 좀 그랬어요. 지금 그분도 경험이 한 20년 넘었었으니까 말씀하시면 그러더라고요. 다 벌 때 다 좋아 보여도 불나방처럼 다 버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다 시장에 사라진다고. 결국은 사라진다고. 네. 그가 전에 저 출판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네가 책을 출판사에서 책을 수십 년간 그 뭐 다 했을 거 아니야. 재테크 네. 주식에 그때 당대의 네. 고수들 네. 성공한 사람들 책 쓰고 부동산 관련 책 쓴 사람들 읽고.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2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예전에 한참 그렇게 돈을 벌던 그 주식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다 아래쪽에 있고 맞습니다. 부동산 했던 사람들만 계속 올라갔다고. 또 자산이. 한국은 부동산인가요? 네. 하여튼 그런 얘기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우리도 천천히 가시는 걸로 뭐 사실 시장이 좋으면 그러니까 벌 때는 당연히 많이 벌어야죠. 많이 벌어야 되는데 대신에 잃을 때 덜 잃으려면 이제 욕심도 좀 줄여야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멘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다 이런 부분들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더 집중을 하시고 시장이 이게 별로 재미없을 때 공부 더 많이 하시고 하면 뭐 사실 한국 주시장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실적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변수들도 더 많은 흡수하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방향성을 제대로 가지고 공부를 잘 하시면 뭐 여기 출연하신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다들 사실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악의적으로 나오신 분들은 없으니까 잘 이용해서 내 취향에 맞는 분들 잘 골라서 공부 잘 하시면 정말로 뭐 주식으로 수십억 번다라고는 솔직히 장담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통계를 내보면 사실 5% 정도만 성공하고 3년 연속으로 수익 나는 계좌가 5% 미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접근하면 그런데 분명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얘기. 그러니까 당장 주가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는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3년 뒤에 매출이 2배, 3배 갈 거는 알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방향성을 잘 보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계좌를 정리할 때 그때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드러나는 거니까 지금 내가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한 거를 했다는 또 나중에 까먹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투자 습관, 좋은 올바른 투자 습관 키우는 걸로 함께 노력하시죠. 자, 일단 이제 다음 주 시장 우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다음 주는 뭐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나스닥 미국이 어떻게 될지가 또 관건이긴 해요. 근데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별로 그건 다음 주에 영향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뭐 이제 결정적으로 FOMC 위원들이 어떠한 코멘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어떻게 갑자기 망가져가지고 시장을 끌어내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 다 주가가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의 실적 발표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최악으로 나오는 정말로 주식시장에 똥을 싸지르는 그런 기업만 없다라고 하면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은 뭐 또 우리나라 갈 길 오늘 딱 보면서 느꼈어요. 아, 우리나라는 미국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시장에 갈 길을 가는구나. 그래서 느꼈는데 다음 주도 그럴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뭐 누가 뭐래도 FOMC가 가장 화두겠죠. 예, 화두인데 이미 이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 어느 정도 다 노출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더 잦아들고 좀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본격 휴가철이잖아요. 그렇죠. 네, 본격 휴가철이기 때문에 뭐 글쎄요, 뭐 유럽, 러시아나 뭐 가스 재개 이번 주에 뭐 유럽 쪽이 좀 좋은 뉴스가 나와서 러시아에서 그걸 좋은 뉴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일단은 좀 반등이 했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도 2,400포인트 공방을 위한 트레이딩장 요걸로 그냥 한 줄 예약해드리는 게 뭐 길게 설명드릴 거 없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환율이 더 치솟거나 그러면 조금 뭐 부담이 될 수 있긴 한데 오늘 유로화가 이제 유럽이 이제 50bp 인상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환율도 조금 이제 좀 환율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주식시장이 좀 하락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환율이 좀 오르긴 했어요. 나스닥 선물도 아까 뭐 우리나라 장중 대비하면 조금 만회를 하긴 했네요. 하여튼 뭐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죠. 내일 기대를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당분간은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다음 주도. 괜찮은 그렇게. 흐름이라기보다는 해볼 만한 흐름. 그 정도가. 그러니까 해볼 만한 흐름은 종목 장세. 종목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로 계속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그렇습니다. 전략을 쓰는 그거를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이 워낙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참 예측을 한다는 게 무의미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시나리오는 또 만들어놔야 되니까 거기에 달랐을 때 다른 어떤 현상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만 만에 하나 오늘 이렇게 좀 보죠. 내일 어쨌건 스냅의 충격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또 기술주가 흔들렸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가 좀 하락으로 시작한다. 이럴 때는 어떤 관점으로? 그러면 저는 IT 소부장을 또 살 것 같아요. IT 소부장?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상승 쪽으로 끝나면 올라가는 것도 좀 쳐내고. 올라간다. 그러면 또 쳐내고. 기존에 있는 것도 쳐내고. 수익을 좀 실현하고. 또는 손실이 좀 줄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그러면 또 손실 좀 줄인 상태에서 좀 쳐내고. 그런 식으로. 자꾸 쳐낸다니까 무슨 망나니 같잖아. 뭐 좀 들어오고. 근데 사실은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끔찍하기도 하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쳐낸다는 게 더 오를 것 같은 그 희망과 기대감을 누르고 판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런 것들. 하여튼 그 결단을 내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 30% 40%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네. 네, 하여튼 그러나 어쨌든 이런 트레이딩 전략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버텨보겠다, 그리고 그게 성향에 맞다, 이런 분들은 일단 버티시는 그렇죠. 거고. 예, 현금이면 사실 뭐 전혀 부담은 없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한 뭐 단돈 몇십만 원 정도 가지고 네. 몇 주 정도라도 한번 네, 그죠. 거래해 보는 거, 그래서 그 시장의 감을 익혀보는 거. 맞습니다. 하여튼 경험이 많이 쌓여야 우리가 실력이 느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황유연 팀장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큰 변동폭이 있지는 않아서 물론 개별주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여러 그 채팅창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좀 뭐라고 여유가 좀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종목들을 줄여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전략을 잘 세우시고 잘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투자자가 돼야 또 결국 돈을 버는 거니까. 하여튼 오늘 주말 편안하게 쉬시고요. 금요일 저녁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12시 매주 토요일 날 있었던 라이브 방송은 이번 주는 휴방입니다. 결방입니다. 그래서 방송은 없고요. 대신 그 시간대 녹화로 해서 아마 그날 저녁, 그러니까 내일 저녁이나 일요일 날 환율과 관련된 특집 방송을 또 제야의 고수 한 분을 모셔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김민수 대표, 그 다음에 일요일은 민재기 팀장, 찐시황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실시간 채팅 함께 참여하시고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